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 가능한 사안을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역량에 맞추어서 사안을 결정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성과 함수로 보면 역량이 있는데 역량 마이너스 사안 난이도가 성과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는 중역량 즉 50% 50이라고 하는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난도는 고난도라서 100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중역량임에도 불구하고 50이라는 근데 난도가 50으로 떨어진다. 중난도에 해당된다. 그러면 내 역량으로서 중난도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난도는 50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내 역량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성과가 다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역량일 때는요. 저난도 사안이든 중난도 사안이든 고난도 사안이든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룸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역량인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고난도 사안을 다룬다? 그러면은 이거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역량일 때는 저난도 외에는 중난도, 고난도는 다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주어진 사안에 따라서 내가 역량을 막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사안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량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량을 급속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없다면 그러면은 어쨌든 사안이 주어지는 대로 달려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역량에 맞추어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선정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우리 역량에 따라 사안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 가능하고 그리고 실익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당사자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내과 의사가 있는데 외과 수술이 필요한 분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의사니까 외과 수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당신을 내가 치료하는 게 의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역량도 없으면서 내과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의료법에 걸리는 일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역량을 빠르게 높일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도 없지만 해결할 수도 없는 사안을 안타깝다는 이유로 막 달려들어서 실패를 눈에 보이는데 막 뛰어든다. 이거 무모한 일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요, 할 수 있는 바부터 하면서 점점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량에 맞는 사안을 선정하시는 거 그렇게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계망은 약한 관계가 있고 강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약한 관계 같은 경우에는 결속력이 높지 않은 겁니다. 결속력이 높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조직 형태는 느슨해지게 되는데 느슨한 관계들을 약한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환도 사안 정도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난도가 낮기 때문에 참가자의 부담은 적고요. 참가자의 부담이 적은 만큼 사람들의 참여할 수 있는 규모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약한 느슨한 조직 형태인데 그때는 사람들의 부담이 적습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촛불만 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부담이 적은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안만 해도 됩니다. 촛불을 드는 방법을 굳이 교육할 필요도 없고 모여서 앉는 것도 교육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난도가 낮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제안해도 되는 거고 사회사업가가 제안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긴 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해체 속도는 매우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보면 요즘엔 보이지도 않죠? 빠르게 해체됐습니다. 그러면 이 약한 느슨한 관계망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그 모임이 독립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계속 유지되려면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과 극단점에 있는 강하고 튼실한 조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강하고 튼실한 조직이면은 고난도 사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튼실하게 모여 있으면 그만큼 어려운 사안들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참가자의 부담은 커지는 거고요. 참가자의 부담이 커지면은 소수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고난도 사안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교육이라는 걸 해서 역량을 높이는 시기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의 역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획하는 주도성은 주민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조직화도 아주 오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주민 교육도 10회기 이상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주민 모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임은 고난도 사안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은 오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튼실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은 해체될 때에도 속도가 느리게 해체되고요. 주민의 역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지원받는 것보다 독립 자체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약한 관계와 강한 관계, 느슨한 관계, 느슨한 조직, 튼실한 조직은 이분법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속성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난도에 따라서 약한 조직, 강한 조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한 조직을 만들어서 저난도 사안을 다루고 강한 조직을 만들어서 고난도 사안을 다루는, 즉 우리의 관계와 조직 형태에 따라서 난도를 사안을 결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결속 정도를 고려해서 사안의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성공 가능성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이 적은 사안을 선정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안을 선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약점보다는 강점을 살리는 사안을 선정하시는 것이 저항이 적다는 겁니다.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강점을 선정하시면 좋겠고요. 새로움보다는 익숙한 것이 낫습니다. 새로운 것은 두려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익숙한 것은 편안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연결해 드릴 때에도 가능하시면 기존 관계로, 활동을 선정하실 때에도 가능하시면 기존에 이미 있는 활동 등으로 하시는 것이 저항을 줄이면서도 쉽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된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서 외부에서 이식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생동시키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토착 지식, 토착 인맥, 토착 활동 등 같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저항이 적게 되는 겁니다.